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93%, 그리고 코스닥은 2.93%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다른 어떤 날보다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락폭이 컸던 게 아니라 좀 더 한두 달 정도 앞으로 가보면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8월 들어서 약간 나아지는 듯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3100포인트, 코스피는 3100포인트 아래쪽으로 지수가 흘러내려 뻗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주식시장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눈앞에서 이 계좌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갖다가 목적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 7, 8월은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델타 변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여행을 일단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심지어 국내 여행조차도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사회적 이동 거리 이걸 통제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계좌를 봐도 그렇고, 기분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서로 좀 위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날 같습니다. 자, 힘냅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며칠 계속 흘러내려서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올 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란 것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앞에 다가오니까 참 아프다 이 말이죠.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빠말떼기 순서대로 나와서 줄지 가지고 쭉 뚜리를 맞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빠말떼기 맞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몽둥이로 그냥 허벅지 한 대 맞고 엉덩이 맞고 들어가는 건데, 알고는 있어요. 야 맞고 막 쓰러지는 거 보면서 내 차례가 다가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빠말떼기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 것처럼 올 것이 왔는데 참 이게 참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저렇게 하락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난 7월 달에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했거든요. 7월에 했던 건데 어제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내 올해 안에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테이퍼링이 곧 될 거고, 또 테이퍼링이 된다는 것은 머지않아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유동성 파티가 끝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 주식시장이란 것은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뭔가 딱 끝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한다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딱 끊어서 매달 며칠 날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악재가 끝입니다. 악재가 끝이에요. 딱 날짜를 딱 지정을 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루하게 테이퍼링 할 거다, 금리 인상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이런 논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은 싫어하는 건데, 사실은 그 원리는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한탕주의 기성을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때리거나, 또 여러 가지 선물 옵션이라든지 파생 상품하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흔들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털 털면서, 여러분들 멸치잡이 배 보면 멸치 배가 들어오면 거물을 자꾸 탁탁 털거든요. 털면은 멸치가 톡톡 튀입니다. 털립니다. 그런 것처럼 막 트는 거예요. 시장을 갖다가 거물 잡고 막 털듯이. 그래서 하도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못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딱 한다라고 선을 딱 꺼버리면
아예 그때부터는 또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죠.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한단다, 뭐 한단다, 뭐 한단다 계속 불확실성이 있다가 이제 깨보니까 아이고 진짜 하는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은 언제 한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이 신호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시장은 들쑥날쑥 할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빠른 것은 8월 26일하고 8월 28일 올해 이번 달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연설을 보고서 시기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도 미국의 델타 변이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그래서 여기에 대충 어중간하게 넘어가면 아마 9월 21일이나 22일 요때 FOMC 회의가 있는데 요때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부터 우리가 테이퍼링하고 일단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퍼링 요때부터 한다 이렇게 선을 딱 긋버리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도 계속 불확실성에 시장이 놀아날 거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계속 한탕주의 뭐 기승을 부릴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좀 지겹겠죠. 계속 귀찮은 일이 좀 한동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는 뭐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현금 유동성 좀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주식과 현금 비중 딱 준비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뭐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저기 있다고 보면 이렇게 가죠. 위험분산 잘해서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정해진 뭐 그런 거고 운명과 똑같은 겁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이 있는 거죠. 이런 등락은 사실상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시장이 지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시장이 오를 때보다는요 떨어질 때 쌉니다.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질 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떨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참 슬프죠. 하지만 떨어지는 대신 더 큰 도전을 위해서 개구리가 뛰기 전에 딱 뒤로 약간 움츠려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떤 수익을 위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미련한 짓은 모든 것을 거는 거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저기 카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 좀 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좀 있죠. 지금이라도 현금 확보 좀 해라라고 할 때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죠.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주식을 갖다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매월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면 더 싸게 요때 계속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에게 나쁘게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세력들도 엄청 팔았어요. 어느 정도 팔았는지 좀 볼까? 수급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한 27조 팔았습니다. 27조. 작년에는 한 30조 팔았고요. 근데 올해도 그 4분기 전에 한 6조 모았기 때문에 그 매수량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분기 정도만 보면 한 3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 연기금에서 한 26조 정도 팔았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5조 5천억, 그리고 보험 쪽에서 5조 5천억, 투신에서 뭐 8조 4천억, 은행 쪽에서 뭐 1조 5천억, 뭐 올해만 그런 겁니다. 기타 금융에서 뭐 거의 1조, 기타계에서 뭐 거의 한 3조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한 77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했고 나머지 세력들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각기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지금 물론 개인들이 또 단주기 또 시장이 오르면 또 팔 겁니다. 팔 건데
모르겠어요. 계속 들고만 있다 그러면 개인들은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오르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식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 망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뭔가로 바꿔둬야 됩니다. 그 바꿔두는 게 채권이 있으면 채권, 그리고 주식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뭐 시장은 좀 작아요. 원자재나 이런 시장도 있죠. 대체 시장도 있죠. 하여튼 가장 규모가 큰 게 채권이죠. 채권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뭐 부동산도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 있긴 있죠. 주식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막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다시 돈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버티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사는 거 한국의 미래를 보고서 그냥 들고 있으세요. 최대한 유동성만 안 딸리면 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현금 들고 있어라 하는 이유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매월 쓰는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 갑자기 또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현금에서 뺏으면 돼요. 현금에서 이렇게 뺏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금은 없고 주식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나는 돈이 지금 이 정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현금으로 안 되죠.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 이 비중 조절을 시장 상황에 맞게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매수 시점만 자꾸 따지죠. 언제 사야 되노? 언제 팔아야 되노? 언제 사야 되노? 언제 팔아야 되노? 이건 따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주식 투자는 거의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금과 주식 비중을 쭉 조절을 해가는 가운데 순환 매매를 해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뭐 거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튼 오늘 시장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세력들이 다 바라보세요. 오늘 매수인금 몇 개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그래도 오늘 산 게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니까 사실은 뭐 별게 없더라고요. 이 종목 뭐 좀 어중간하죠. 이 종목은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무슨 일이 회사를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SKC는 좀 딱 봐도 그냥 안 되겠죠. 색깔이 뭐 계속 칠해서 옛날부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셀터리온도 현재 어중간하죠. 들어가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이럴 때 사서 막 아예 묻어 둬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어중간합니다. NC 소프트 오늘 그나마 좀 올랐던 돋보이던 종목인데 이거 떨어지는 칼 아닙니까 이거? 떨어지는 칼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왔냐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뭐 오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는 나은 게 이 이수 페타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붙죠. 좋은 회사는 맞아요. 빨데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는 그렇죠. 옛날에 뭐 이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뭐 끝났다. 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끝난 거죠. 앞으로도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테크윙 이것도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매선 종목조차도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자, 드디어 올게 와보십니다. 금리 인상 공포가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는 신호가 지금 우리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시장이 급등락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들 때문입니다. 투기 세력들. 투기 세력들, 이 새끼들이 절대로 이런 재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물도 만들어 놨죠. 옵션도 만들어 놨죠. 공매도도 만들어 놨죠. 이뿐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파생성분 다 결합시켜 가지고 얘들은 시장이 떨어져도 저거 나름대로 돈 버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절대 이런 불확실성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금융에서 저도 이게 나쁜 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거고, 또 돈의 대부분은 부채이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게 뭐 시장 체계적 위험, 지금 현재 닥치는 게 시장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면은 뭐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비체계적 위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 또 그리고 막연히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순환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의 원리죠, 원리. 그냥 그대로 실천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부자 되는 그냥 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이 시장에는 다양한 이 돈벌이 기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제도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투자자를 위한 겁니다, 이게. 원리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진실된 그대로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법이라고 만들어놓은 그조차도 악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본시장법, 그게 100%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온 건데 그 자체도 굉장히 이기심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세력들이,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돈 벌어먹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의 기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런 잡스러운 세력들이 개입돼서 돈 벌어먹도록 딱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쪽이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데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뭘 만들거나 뭘 만들면 물건을 잘 만들고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하면은 품질이 좋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돈 버는 정석입니다. 돈 버는 정석인데 이 금융시장은 이 투기 세력들이 사람들의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뒤통수를 빵빵 때리면서 돈 버는 게 이게 상식처럼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들어와도 더러운 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채권, 뭐 부동산, 주식, 뭐 대체 투자가 있는데 채권은 뭐 100억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하려고 그러면 간접 투자로 또 거쳐서 해야 돼요. 그치면 또 스스로 칼질 해먹죠. 부동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은행 대동해서 들어가야 돼요. 니 혼자 부동산 순수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을 낀가 가지고 들어가서 은행 벌어주면서 지도 벌어먹어야 돼요. 세력들은 이 채권을 통해서 간접 투자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빚기 묻게 돼 있어요. 부동산도 은행에 기입돼서 빚기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뭐 정권회사 이런 데서 뭐 대출, 주식으로 대출을 해줘서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먹죠. 수수료도 그 중간에 떼먹죠. 이 대체 시장 쪽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해발라 그래도 직접 들어가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세력한테 좀 콩콩을 좀 떼주고 벌어먹는 구조가 이런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더러운 짓이죠. 게다가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이 움직이는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원리,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가지고 물론 저라면 돈을 버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짧은 시각으로 사고 팔고 하게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어 처먹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시장에 이런 걸 보고서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고 참 비겁하다, 비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 이 금융시장 부동산 이런 돈 이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 비겁해서 난 정직하기 때문에 저런 거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 투자할 게 없어. 그냥 돈만 사적으로 써들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방법이 없죠. 공부해가지고 이겨내야죠. 우리가 저런 세력들이 시장을 막 흔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계좌 한번 쭉 들었죠. 솔직히 저는 걱정도 안 합니다. 걱정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걔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또 차익 실현할 것도 아니고 그 현금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모를 때까지 그냥 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죠? 먹고 살면 돼요. 살다 보면 저절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시장이라는 걸 그냥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 더러운 걸 갖다가 이기는 것도 바로 이렇게 원리 원칙을 통해서 가는 게 결국 무식한 이게 이깁니다.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전제는 원리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돈은 부채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동성 관리 부채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시장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다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또 그리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죠. 장점은 직장이 있다.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거죠. 한 6개월, 1년, 2, 3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뭐 주식시장 안 쳐다보고도 있는 돈 까먹어도 몇 년 산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전업을 하는 거죠.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보다 훨씬 나은 점도 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좀 올 것이 와가지고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 공포가 아니라 금리 인상 공포를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자식들이 시장을 갖다가 꼬리 박아서 공매도나 다른 걸 통해서 저가 돈 벌어 먹는 덕분에 우리 계좌의 수익이 쫙 쪼그라들어서 우리는 참 슬프다. 뭐 대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놨고 뭐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정석대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